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구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데요. 윤정구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 잘 점검해 드리고요. 내일부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될지 그 부분까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또 발굴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시장 탄력적인 흐름 나올 때 어때요? 수익률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맨 끝부분에는요. 교육과 함께 놓고 보실 수 있는 종목까지 가져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시황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독일의 낙스 같은 경우가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늘 새벽에 기준이 되는데요. 반등을 잘 줬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바닥권에서의 윗꼬리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브렉시트에 관련된 그러한 악재 요인이 일정 범위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럽 쪽의 그러한 여론 자체가 영국 쪽의 브렉시트 여론조사 이거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 라는 것까지 부각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좀 안정화로 돌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도 어때요? 미국 쪽도 사실은 어제 FOMC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뭐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금, 월, 화, 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의 봄이었죠. 유럽 쪽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조정을 받든 말든 미국 쪽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데 반등으로 연출될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30분을 남기고 옐런 의장의 발언 그러한 내용 때문에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오픈해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금리 인상 뭐 할 것이다, 긍정적이다 뭐 이런 코멘트 정도를 줬는데 이번처럼 7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닙니다. 음봉으로 형성돼 있지만 장대 음봉도 아니고요. 지금 그러한 정도 수준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다? 그러한 정도 수준에서 0.2%의 조정이었어요. 이것은 조정이 아닙니다. 숨고르기죠. 다시 얘기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요인 가지고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한다? 경기를 그만큼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9월달 인상론이 솔솔 불거지는 시점에서 경계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유효하다. 그리고 옐런 의장의 발언 때문에 살짝 반등 나왔던 부분이 눌려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유럽 쪽에 반등이 있었고 미국 쪽에 반등 모색 이후에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된 흐름.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도 반등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사실상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일본 쪽이었습니다. 일본 쪽. 일본 쪽의 흐름이 일단은 일본 쪽이 이만큼의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정폭은 사실상은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오던 시점하고는 다르죠. 이때 같은 경우에 똑같은 시점입니다. 일본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확정을 하는데 이때에도 사실은 경기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서방 국가들 쪽에서 엔화 약세 부분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지표 부분도 일정 부분 개선이 되게 되면서 여기까지 반등, 1.6%대의 반등이 나오던 그러한 일본 증시의 흐름이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동결을 해버렸죠. 그리고 80조 엔에 달하는 경기 부양, 양적 완화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행하지 않겠다. 이러한 부분이 동결적으로 굳혀지게 되면서 오후장, 12시 반에 오후장 개장되면서 2.6% 하락,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는 3.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이러한 큰 음봉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권 1% 수준의 하락을 연출하다가 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추가적 양적 완화도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3%대의 조정. 이때의 음봉과 이때의 음봉 대비, 저 앞전의 음봉 대비해서 월등히 큰 음봉은 아닙니다.
일단은 일본 시장 쪽에서는 이러한 금리 동결이라든가 추가적 경기 부양책이 없는 부분이 다소 부정적으로 연출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이번 달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일본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고 있어요. 2% 기준에.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명분이 좀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브렉시트 결과를 놓고 움직임, 포지션을 갖고 가겠다라는 BOJ의 속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경에는 일본 쪽도 금리를 인하할,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동결했다고 해서 4월 말 동결 이후에 또 동결했다고 해서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쪽 어떻습니까? 중화권의 흐름이 다 이런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 이틀의 반등 이후에 오늘 하락 반전입니다. 오늘 하락 반전의 음봉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러한 크기의 음봉들도 있고 이러한 크기의 양봉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음봉 크기가 큽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틀 정도의 하락 추세에서의 급락이 아니라 반등 이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대만 이외에도 중화권, 같은 중화권의 항생은 어때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날 음봉이긴 합니다만 플러스예요.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어제 양봉으로 마감됐고 그러나 나서의 눌림폭, 저점이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패닉 상태 충격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화권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영향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고요. 일본 증시의 오늘 충격에서도 중화권의 심리적인 영향은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패닉 상태 흐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에. 일본 쪽에서의 월봉 어떻습니까? 오늘 큰 폭의 또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번 달 음봉도 굉장히 월봉 기준에 커졌다는 거예요. 다만 일본 쪽이 이러한 추세의 흐름이 하락 추세의 기조이다. 그럼 이 기준이 뭔가요?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무엇이 발생된 거예요? 금리 동결과 함께 엔화의 강세가 발생돼요. 엔화의 강세. 엔화의 흐름 조금 이따 환율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엔화의 강세 부분에 의한 흐름. 그것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 여기.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엔화의 강세.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2009년 3월 달에 안정화를 찾았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돌려집니다. 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돌려졌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 2007년도 고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2011년도에 올려놓은 거고요. 독일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그 고점을 뚫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출구 전략 그렇게 되면서 달러와의 강세, 엔화 인덱스의 약세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쪽의 약세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영향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어떻습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2007년도 고점을 2013년도에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의 고점을 사상 최대치 고점을 2013년도에 뚫어준다는 거죠. 일본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 대바닥권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대바닥권에.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 다시 보시면 이러한 엔화 강세 흐름 속에서 이러한 흐름. 그러면 지금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충격을 주는 흐름. 이 부분이 혼자만의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율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날아갈 때에 자기 혼자 횡보 내지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조정. 최대 바닥이 여기서 찍힙니다. 그리고 이상급등 랠리. 그러고 나서 깨진 다음에 이 고점은 못 뚫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상 변동성에 연동 안 되는 것처럼 일본의 흐름도 디커플링 상태에서 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일봉 차트와 월봉 차트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오늘 크게 밀렸죠. 심리적인 요인을 당분간은 일정 범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디커플링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엔화 강세가 지속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악재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큰 악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모든 자료 내용 부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무료 강연회 참석하시는 방법까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시장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도 있죠. 하나그룹주 중에서 하나케미칼, 하나테크인 오늘 상승 탄력이 상당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조정폭, 낙폭이 커지다 보면서 눌림폭이 좀 나타났는데요.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하나케미칼은 교육 교재로 내용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하나테크인도 전략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종목에서 이러한 장에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 내시고요. 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화면 놓고 보실 때 생각하실 부분은 교육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는 그 화면 내용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복습 내용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말씀드리면은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익률 기준 앞으로 장 돌려지면은 더 좋은 긍정적인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일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부 보여드렸어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월 14일 날 맨 처음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추세 라인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월봉 차트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6월 8일까지도 하나케미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케미칼의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이런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25,000원이란 이 가격대 라인. 이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라인, 여기를 강도 있게 거래량 수반과 함께 뚫어준다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집은 다 단행돼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 뭐라고 설명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나타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정체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평균 단가 24,000원에서 손바뀜을 나타내줬다. 그렇게 된다면 24,000원 대비해서 약 30%의 상승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8,400원이죠. 대략 32,000원 수준? 이 정도 수준까지의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언급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렸고 교육을 통해서 또 주봉으로도 말씀드리고 일봉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 기준에서의 저러한 이러한 지지라인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사실상 눌려왔었어요. 주봉으로도. 눌려오는데 누적 수봉은 그대로 손바뀜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렇다면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수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한 차례 출렁거린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또 출렁거렸죠. 시장 지수 대비해서 사실상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의 매집이 단행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띄워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2005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제 교육해드렸잖아요. 대략 HTS상에서 추정하는 매수 평균 단가는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가 21,000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7%에 달하는 손바뀜 물량은 2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 종목의 매수 평균 단가 수준 또 그 이하로 내려오는 이런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편입 기준이라고 그랬죠.
최근 들어서 계속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눌려 있을 때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었고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놓고 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장대 양봉이 터져주면서 그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미끄러졌죠.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번 또 한 번의 탄력적인 흐름. 이 흐름 보시면은요,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기점들이 뭐냐면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있었다 그랬어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내리사고 기관은 내리파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기관들은 뭐였다고요? 외국인 사는 과정에 기관이 살짝 들어올 때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앞으로 그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고 보셔야죠. 오늘도 기관의 매도로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연기금 쪽에 작년 하반기에 순수한 매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올해 연기금 쪽이 6월 현재 시즌까지 거의 관망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연기금이 매수 강도가 살아나 준다면 이렇게 앞전에 매집을 했던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전환. 그렇게 된다면 시세 부분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기준에서 윗꼬리가 날리긴 했습니다만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거래량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되어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참삭지도 내일 또 해드릴 거예요. 또 해드릴 텐데 주봉, 월봉 내일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월봉만 놓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월봉 기준의 거래량은 터져 있지는 않아요. 왜? 주요 구간에서의 지금 25,000원을 1차적인 또 주요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구간에서의 매매 공방 그리고 돌파 여기까지의 흐름 이렇게 진행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런데 월 후반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25,000원을 뚫고 26,000원, 7,000원의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7월의 기준에 어때요? 오늘 하나케미칼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 내용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의 매집을 단행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실적 개선폭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표주가 부분은 최근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린 그 목표주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하죠? 페넌트형. 대형주를 월봉으로 기준 잡고 소형주의 일봉이 아닌 대형주 월봉 기준의 페넌트형을 기준 잡자. 여기까지. 그런데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요? 이만큼의 범위. 왜요? 우리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0에서 50% 그리고 이 손바뀜의 구간 이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9% 이상의 매집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준을 잡는다면 사실상은 31,000원, 2,000원이 목표 주가 라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주가 25,000원 미만에서부터 그 가격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대형주에 대해서 막무가내 올라갑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매집이 돼 있고 실적 뒷받침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낮은 상태에 이러한 양봉 크기 하나 정도씩만 나와준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요 양봉 크기 하나만 나와준다고 해도 바로 이게 35,000원입니다. 근데 그 밑에 가격을 목표 주가로 설정했는데 부담되십니까? 아니죠.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고 거래량 놓고 보시고 수급 부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못 주고 거래량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쉽지만요.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테크는 어때요? 같은 하나케미칼 또 하나그룹주인데 하나테크인의 실적 개선폭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테크인도 3월 30일 내에 보여드린 이러한 차트의 월봉의 흐름, 수급 뒷받침되어 있고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이 위치에서부터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는데 수급이 크게 개선됩니다. 수급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과 함께 상승 삼각형을 뚫어줬단 말이에요. 뚫어줬는데 목표 주가 라인 도달한 이후에 다시 눌리고 또 움직임을 줄 수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추세 기준에서 상승 삼각형 부분을 더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수급 부분에 있어서 관망 추세에서의 눌림이라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나서의 흐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이 상승 삼각형 그림을 좀 잘못 그려놨는데 위에다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지지받고 돌리는 흐름 아주 강력하게 나오죠. 그러나 나서의 또 흐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률의 기준에서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수급이 그만큼 뒷받침돼 있고 실적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화테크인의 경우에도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죠. 일본 기준에서의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은 요 윗단의 흐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속도의 흐름, 매집은 다 돼 있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휘청대기도 하고 하다 보니 속도가 약간 느리다. 그래서 박스 라인을 몇 차례 주면서 거기에서 수익 공략을 단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주봉 기준에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공략하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이런 흐름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 최소 범위 5만 원이죠. 그러고 나서 5만 5천 원까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됩니다. 네? 목표 주가 충분히 설정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수익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시고요. 수급 부분 보시고요. 그럼 월봉으로 보시면 또 어떨까요? 월봉으로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어느 추세에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여기를 잡든 저기를 잡든 쭉 추세를 그려놓으시면 하락 추세는 완전하게 벗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 바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은 매집이 충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요 정도 범위까지 올라서더라도 이상할 거 전혀 없을 만큼의 긍정적인 수급.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소형주가 아니죠. 대형주의 쌍끌이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매집이 벌써 1년 이상 단행이 됐다. 그것은 엄청난 재료가 있다. 그 재료는 소형주처럼의 재료가 아니죠. 실적에 대한 재료입니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화테크인도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는 교육을 조금 더 길게 늘려놨어요. 여러분들께 종목을 AS 해드리면서 AS를 통한 또 복습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교육과 또 교육 내용의 또 다른 복습과 이러한 부분을 다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제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매집된 종목 이외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데 뉴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변동폭이 확대됐을 때 그럴 때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는 교육이었죠. 어제 교육 복습해드리고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배우고 싶으셔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거래량 배우는 부분 맛배기 요만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면서요.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복습을 해드렸던 부분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는 부분은 시가총액 1조 이상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1.5배에서 2.5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 시장 주도주를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173개의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으니 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위주에서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코스피 업종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 이런 쪽, 금융 쪽 이런 쪽에서 주도 업종 잡아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략 비법을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수와 시가총액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주체 세력의 편입 지분율과 편입 단가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승장에서 또 횡보장에서 하락장에서 어느 수준의 가격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누적 수급이 계속 상향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어느 구간에서 또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 매집주의 손바뀜 흐름을 완벽히 보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정체가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수급 주체 세력에 매집이 단행됐는데 악재가 나왔다? 알고 있는 악재였다? 그렇다면 출렁거릴 때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4번째 공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겨진 그러한 업종 종목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죠. 자, 매집주의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려요. 다시 아시겠죠? 요거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복습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고 거래량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넷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오토넷과 본택의 합병을 단행하면서 개인들에게 4,500만 주, 19.42%의 물량을 떠넘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0%에 달하는 물량을 떠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물량 떠넘기기 전에 본택과의 합병, 그리고 나서 현대오토넷의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막 이런 재료를 펑펑 터트려 놓고 주가를 3,300원에서부터 15,650원까지 단기간에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 놓고 결국 못된 짓거리 하죠. 고점에서부터 그냥 전부 개인에게 20%에 달하는 물량을 떠넘겨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합병한다. 우와,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합병의 기준, 우와, 그러면서 개인들을 현혹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하락률에 개인들은 그냥 손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 떠넘겨지는 흐름이라면 접근하지 않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잠시 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시장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장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증권주도 따라서 강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의 강세 속에서 증권주의 랠리가 무조건적으로 연동되느냐?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M증권사라고 그랬는데 미래에셋증권이에요. 2007년 당시에 혹시 시세에 연동성이 있을까 봐 M증권사로 해놨는데 미래에셋증권의 2007년 1월 이후에 물량 수급 흐름 개인들에게 8.76% 350만 주 떠넘겼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8.76% 물량 떠넘기는데 놓고 보시면은 주가 수직으로 상승하죠. 179%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조종폭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현대증권입니다. 2005년 이후에 누적수급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에게 물량이 많이 떠넘겨진 이러한 파란 색깔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한 차트로 바꿔봤습니다. 보시면은요, 1차적으로 여기서 기관이 매집을 하는데 시장이 가면 증권주가 갔는지 보겠습니다. 검은 색깔 선이 시장의 지수예요. 1차적으로 2003년 3월에 바닥 찍고 512포인트에서 쭉 뻗어 올라가서 2004년도 3월에 고점을 찍죠. 4월 고점 찍죠. 그렇게 되면서 900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섭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발 긴축의 요인 때문에 700포인트까지 밀려요. 그런데 증권주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다가 700포인트 수준에서 시장 700포인트 수준에서 멈춰져요. 그러고 나서 시장 조정받을 때 긴축 조정받을 때 급락을 연출합니다. 그죠? 거의 뭐 이때 수준 500포인트 수준까지 빠져요. 이게 시장에 연동된 강세입니까? 아니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또 가요. 엄청난 강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장 주도주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주가 갑니다. 금융지주사가 1차적으로 가고요. 2차적으로 보험업체가 가는데 증권주는 못 가요. 못 가다가 금융주 랠리가 막 나오니까 그때 막 루머를 터뜨립니다. 시장이 가면 증권주 간다. 양치기 소년이네. 라고. 그 양치기 소년 거짓말이죠. 그래서 미리 기간이 이만큼 매집할 때 이때 접근을 하시면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1200만 주. 1억 7천만 주짜리 종목에 1200만 주를 매집할 때 이럴 때 평균 단가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평균 단가 맞춘 흐름이 아니라 넘겨져 올라갈 때 증권주 갑니다. 시장이 가니까 이런 고짓말에 속아서 들어오시면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1200만 주 그대로 또 안아버리죠. 그러고 나서도 좋아요. 시장이 횡보를 합니다. 시장이 횡보를 하는데 아니 또 안겼으면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데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내리 조정을 받습니다. 얼마예요? 거의 2만 원, 19,000원 수준에서부터 10,000원 수준까지. 1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내리 조정받는 거. 이게 조금만 조정입니까? 시장 횡보할 때? 그래 놓고 이렇게 과도하게 조정받으니까 외국인이 또 몰래 삽니다. 그럼 외국인이 살 때 매수 평균 단가에 맞춰서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그러죠? 자, 시장 날라가네. 증권주가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후행성에 들어가요. 그나마 초기에 들어갔으면 낫죠. 개인들이 물량 또 하는 건 요 박스 라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놓고 이런 데서 못 사고 발 동동동동동동 굴르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또 여기서 사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이 급락.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도 못 돌려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 구간에서 진행되는 단행되는 흐름에 쫓아 들어가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털 때 와 시장 증권주 간다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수급 놓고 보시고 거래량 놓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 복습 한번 더 하셔야 돼요. 동영상 또 보시고 그리고 첨삭지도 또 받으시고 자료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배울 내용 뭐라고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부분 쭉 개념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거래량의 개념은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거래량은요. 주가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매집에 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주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저기서 터졌는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어. 혹은 고점에서 거래량 뿡 터졌어. 우와 그러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간 거네. 뭐 이런 식의 추측. 거래량의 추세 자체는 이 거래량은 추세와 연동이 돼 있어요. 거래량 부분은 추세와 이러한 추세 또 혹은 하락 추세 이러한 부분에 거래량은 연동돼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기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상승 추세에서 증가한다 거래량이. 그러면 추세 상승 지속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추세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쭉 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저렇게 올라가려면 계속 증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계속 증가를 해주면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고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슨 기준을 잡을까요? 뭐 100만 주 터졌다고 거래량 증가야? 어제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또 터졌다고 거래량 증가입니까? 아니죠. 거래량 증가의 부분은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OMA 5일 이동평균선 혹은 주봉이면은 5주 이동평균선 10MA 뭐 이런 기준에서의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넘겨주는 거래량이 나올 때 그럴 때 거래량이 수반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어디 뭐 교과서에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윤정두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자 하락 추세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다. 시장이 하락 추세다. 종목이 하락 추세다. 그러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줄어야 돼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이제 투매가 끝났다라는 게 인식되고 돌려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 계속 새로운 악재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야. 못 견디는 로스권 매물이 계속 투매. 마지막 투매까지 계속.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내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내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거래량 기준 조금 전에 증가하는 거와 반대로 감소하는 거 어떻게? OMA, 10MA, OMA, 10MA 이동평균 대비해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거. 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어요. 거래량 이평이. 그럼 그 밑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럼 거래량 감소죠. 그렇게 되면은 내 종목이 바닥권에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준이다.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래량의 기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밑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데 거래량 증가 부분에 있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상승. 거래량 증가 부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에서는 계속 하락. 뭐 거래량 증가 부분 반대의 감소 부분도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이렇게 가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서 고점을 달했는데 거래량이 좀 줄면서 올라가서 거래량이 줄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선 터져서 올라갔겠죠. 여기선 대부분 터져서 올라갔는데 주는 이유는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아서 거래량이 없어도 그냥 올라가. 매물이 안 나와. 시장이 좋으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조그만 거래량에도 간단 말이에요. 혹은 자체적인 재료가 있어. 자체적인 재료가 있어서 또 가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단기 주가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 조정이 나타나고 눌림목이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직전 고점은 거래량 뚫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이제 깨지는 거죠. 혹은 터지면서 돌리면 더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승 추세의 거래량 감소는 눌림목,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된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감소되면 주가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혼란을 느끼세요. 뭐냐면 주가가 빠지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이렇게 간다. 이건 V자형이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줄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L자형 혹은 U자형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실리는 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던데? 거래량이 죽어야 되나?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시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와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뭐 여기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니까 거래량이 줄어. 더 이상 안 팔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 신규 상장주예요? 공모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밑으로 하회예요.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없어 그러면. 도저히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쪽 말고는 거의 내려오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다가 거래량 뻥 터지면 그때 강하게 돌리는 거고 거래량이 안 터지면 계속 지지부진 바닥을 다지는 거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돌리는 경우 U자형의 경우 예? 원형, 바닥형 그리고 혹은 거래량이 뻥 터지면 수반이 계속된다면 그때부터 V자형. 아시겠죠?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이. 자, 주가와 거래량 부분은 또 같은 내용의 얘기예요. 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뻥 터져요. 거래량이.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눌립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를 돌파할 때 뻥 터져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뻥 터지는데 밑으로 깨져. 그럼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는 거고 손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뻥 터지고 다시 가면은 다시 고점 뚫고 여기서 더 큰 거래량 터지면서 또 고점 가겠죠.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런 라인에서 축소가 돼요. 계속. 그러면 주가는 눌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가 하락 시에 거래량 증가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펑 터져.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요. 그럼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뻥 터지면 V자형으로 급격하게 반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앞선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하셔야지 외우시려고 하면은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혼란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 부분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가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 주가가 횡보라는 건 이렇게 뭐 박스를 두고 움직이겠죠. 일반적인 박스.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승의 기준이어서 매수의 신호.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가 행보장에서 감소한다고 하면 지지지지지지 미끄러져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된다? 위에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을 때 박스였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박스였느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바닥 기준에서 뻥 터지면서 들어 올리면 매수죠, 당연히.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고점 기준에서 뻥 터지는데 밑으로 내려가 지지라인이 깨져. 그럼 뭐예요? 매도죠. 양방향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해. 바닥에서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대바닥으로 감소해. 그러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횡보, 거래량 감소, 그럼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질질질질 흘러내려온다. 매도.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 방송 다시 보시고 이해도를 넓히셔야 됩니다. 그냥 글씨만 보시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는 뭐 상한가, 하한가 나왔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인 증가는 추세 반전의 예고도 있어요. 추세 반전의 예고도 있는데 점진적인 증가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뭐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그렇다면 윗방향의 흐름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뭐 점진적으로 감소됐다 그러면 힘이 딸려서 내려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닥권 혹은 천장권 양쪽의 흐름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천장권이면 거래량 증가하면은 이렇게 돼서 거래량 여기서 증가해버리면 차익 실현 나오는 거죠. 자, 바닥권에서 여기서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반전이 예고될 수 있다. 라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원형 패턴의 기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량 거래 부분은 어떨까요? 바닥권, 주가 상승 반전이. 그리고 천정권에서는 주가 하락 반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형의 기준에서 대량이 터질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V자형의 대량 거래. 원형에서는 대량이 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대량 터지면 그냥 그렇게 깨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엄청난 호재나 악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 이동평균선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단기 지표는 5MA, 20MA, 뭐 중장기 지표는 60MA, 120MA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5MA, 20MA를 보고 일봉, 주봉, 월봉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크로스 전략이라든가 이런 전략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방향성 분석과 배열도 크로스 분석. 거래량이 이평이 계속 올라가느냐, 혹은 크로스가 발생돼서 움직이느냐, 혹은 배열이 바뀌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놓고 이평선 배우셨잖아요. 그대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위로 움직일 때죠. 그럼 매수 신호입니다. 아래로 움직인다? 아니 매도죠. 예? 이거 그냥 표만 놓고 보시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하실 때 제대로 배우셔야죠. 자, 거래량이 증가하고 5일 거래선이 이평선이 상승 반전하는데 주가가 위로 가요. 그럴 때 매수라는 거예요. 주가가 깨져.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지지가 되나 했는데 주가가 거래량 터지면서 깨져요. 악재죠. 매도죠, 그거는. 반대급부입니다. 매도 신호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평선을 이용한, 거래량 이평선을 이용한 전략 꾸리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의미 있는 직전 골파 돌파 시에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 부분.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한번 눌렸다. 근데 여기서 눌렸었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펑! 이평선 거래량을 넘는 펑! 거래량이 터지면 추세의 강화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직전 고점 돌파 시 미미한 거래량 수준은 단기 고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고점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못 올라간 게 거래량이 안 터져서 그래요. 터지면서 이 매물을 소화해야죠. 안 터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또 못 들어서 거래량이 없어. 못 움직였어. 근데 시장 분위기 상으로만 갔어. 이건 오버슈팅. 어차피 밀려 내려옵니다. 지지도 못 받아요. 시장 분위기상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집에 의한 거래량 감소는 고점 돌파 시에 이평선 돌파 수준 인정. 이거 미리 해드린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거래량 교육을 배우신다 하고 진행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막 대펴놓고 이렇게 자 거래량 상승한다 뭐 하락한다. 그런데 차트 놓고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이게 상승한 건지 하락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평선, 거래량 이평선의 추이 부분이 횡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래량 추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거래량 이평선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한 거래량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고점 돌파 이럴 때뿐만 아니라 매집에 의한 거래량 감소했을 때 기준에서도 직전 고점 돌파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이평선의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윤정두만의 노하우입니다. 30년 동안의 주식 노하우. 그 부분 나중에 복습할 때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자세히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또 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예제가. 이평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거래량 이평선도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됐어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계속 하락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줄어요. 거래량 줄는데 반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줄는데 반등 나왔어. 이건 말이 안 돼. 거래량이 줄면 반등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실리면 계속 빠진다는 얘기고요.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주춤거려. 그럼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수반돼 버리면 또 밀린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리는데 거래량이 실리면 계속 하락. 가만히 또 거래량이 죽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는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일부. 반등이 이렇게 나오니까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다시 꺾이는데 거래량이 더 실려. 그럼 이건 계속 하락이라는 거예요. 하락의 끝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매물이 쏟아지면. 이런 경우가 있느냐? 소형주에서도 있어요. 대형주에서도 있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전환 물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전환 물량이. 그럼 이 국면에서 돌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계속 실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어느 국면에 거래량이 죽어요. 죽다가 다시 실립니다. 실리면서 직전 고점을 뚫을 때 앞전 거래량 부분을 돌파시켜주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아시겠죠? 내용이 쉬운 듯 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려면 또 어려워요. 상승 국면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 국면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주춤거리면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폭락이 온다는 게 아니고 눌림을 받는다.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직전 고점을 뚫을 때 이 거래량이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고 이왕이면 직전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고점으로서의 인식이 아닌 추세 상승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저 고점을 뚫었으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량 죽고 여기서 바닥 거래량 형성돼요. 혹은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뚫을 때 어떻게 된다? 대량 거래량 터져야 된다. 안 터진다? 안 터지면 밀린다. 안 터지고 올라갔다 시장이 좋아서 올라간 거고 업황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고 그럴 때는 다시 또 깨집니다. 그럴 때 여기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깨지면 하락 반전. 아시겠죠?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이 기준이 되겠어요. 앞부분 똑같고 여기서 거래량이 이쪽 거래량보다 덜 실리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20MA, 5MA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만큼의 상승은 오버슈팅.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더 실리죠. 차익 실현. 이제는 하락 반전. 꿈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종목으로 보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해를 다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이해 다 하시기 어려운데 첨삭지도 어디서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테크인의 일봉 차트예요. 2013년도부터 해서 쭉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자 하락. 선생님 어떤 게 하락 거래량의 기준입니까? 하락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 밀려 떨어진다고 설명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하락 거래량에서 터진 거래량입니까? 5MA, 20MA 위쪽에 있는 거래량들. 요거를 요만큼 잘라서 보여드리고 이만큼 잘라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 구간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터지면서 밀려 떨어지죠.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계속 나온다는 게 계속. 5MA, 20MA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죠. 그 다음 흐름이 그 다음 단계 하락 구간인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죽긴 했으면 툭툭툭툭 터지면서 나와요. 툼의 끝자락이 아닌 계속 거래량. 그러면 이 거래량이 어디야? 요만큼에서 거래량이야? 이만큼에서 거래량. 평균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면 거래량이 실린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릴 때도 어때? 지금 최근의 흐름. 자, 하나테크인 좋습니다. 맨날 올라갑니다. 아까도 AS 해드리고 야 끝내줍니다. 올라갈 때마다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올라가죠. 넘기고 올라가잖아요. 5MA, 20MA 거래량을.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만큼의 거래량도 있긴 하지만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씩의 거래량을 매번 터뜨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5MA, 20MA 거래량 터뜨리면서 얘는 하락이 아닌 위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거래량을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거래량 보면서 종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뭐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매일 보여드리는 종목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장세 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장세에서 막 종목 이 종목 드리고 저 종목 드리고 이 종목 드리고 저 종목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 탁 올라가 우와 보셨죠? 종목 올라가죠? 그게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골라냈다면 그 종목의 움직임 계속해서 AS 해드리고 흐름을 진단을 해드려야죠. 물론 그것이 100%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교육을 해서 배우는 종목도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기준에서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배웠으니까 거래량 부분까지 같이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수급 부분은 8% 수준의 수급 매집이 진행돼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조금 수급이 악화됐는데 이 악화된 것 대비해서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절반의 조정을 받았다. 엄청난 조정을 받은 겁니다. 명목 가격 또 기준 가격에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 9만 원 선도 살짝 이탈됐다가 종가에 살짝 돌려놨어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단가 혹은 요 밑에 평균 단가를 잡고 계시는데 시장 하락한 거 대비하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다 떠나서 내 자산이 손실인데 시장이고 뭐고 내 자산이 손실인데 그죠? 그럼 이것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데 조정받는 끝자락에서 거래량이 조정받을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5MA, 20MA 밑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의 거래량은 어때요? 지난주에 이게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기준에서 거래량이 여기에서 바닥 거래량을 형성을 해요. 예? 아무리 사거래이지만 바닥 거래량.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지금 잘 안 보이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목요일까지 끝났는데 요만큼도 안 돼요. 매물이 출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살든 거래량이 터져서 살든 점진적인 흐름에서의 부분 우려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밑으로 깨지지 않는 한 편입, 유지, 보유 그대로 진행하시면 충분한 상승 탄력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첨삭지도가 온라인상에서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을 진행합니다. 교보증권 초청 명사 강연회 토요일 날 2시에 교보증권 본사 19층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 참여하셔서요.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주였습니다.